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결혼 후 신부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취수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선 비동이정.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집 안에 본체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고 부른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 이름을 밝히고 절하면서 신부의 집에서 머물기를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 서옥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져온 돈과 패백은 서옥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삼국지 동의전의 일부로 3세기 중반 고구려의 혼인 풍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료에 서술된 것처럼 고구려에서는 구두로 미리 혼인을 약속하고 신부의 집안에 있는 서옥, 즉 사위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장성하면 그때 신랑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인의 형태는 신랑 집과 신부 집 중에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취가혼과 초서혼으로 구분합니다. 취가혼은 혼인을 해서 처음부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사는 것으로 이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혼인 형태로 이해됩니다. 이와는 달리 초서혼은 솔서혼 또는 대릴사위제라고도 하는데 취가혼과 반대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 집에 평생 머무를 수도 있고 일정 기간만 머무를 수도 있는데 이 사료에 보이는 고구려의 서옥제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얻는 대신에 일정한 재화, 즉 패백을 주어야 했고 신부 집에 머무는 동안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아이는 외가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게 중심의 양육은 향후 아이의 사회활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됩니다. 따라서 3세기 중반 고구려에서 서옥제란 형태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가족 제도에서 무게의 중요성이 컸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취수혼. 삼국사기 권 16, 고구려 본기사. 산상왕 1년. 산상왕의 휘는 연우로 고국철왕의 동생이다. 연우는 일명 위궁이라고 한다. 고국철왕이 아들이 없는 까닭에 연우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처음 고국철왕이 죽었을 때 왕후 우씨가 몰래 국상을 발설하지 않고 밤에 왕의 동생 발기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는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왕위를 계승해야 합니다 하였다. 발기는 왕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하늘의 운수는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부인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어찌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곧 연우의 집으로 갔다. 연우가 일어나서 위관을 갖추고 문에서 맞이하여 들여앉히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후가 말하기를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큰 동생으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처백에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이 때문에 아주버님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연우가 더욱 예의를 차리며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썰어 주었는데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으니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다친 손가락을 싸주었다. 돌아가려 하자 왕후가 연우에게 말하기를 밤이 깊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바래다 주시오 하였다. 연우가 그 말에 따랐으니 왕후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 설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왕으로 삼았다. 왕은 본래 우씨의 도움으로 즉위하였으므로 다시 장가가지 않고 우씨를 새 왕후로 삼았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고구려 초기 취수혼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취수혼은 형제의 사후 그처를 아내로 삼는 혼인 풍속을 의미합니다. 이 사료에서 고국천왕의 동생인 산상왕은 형수인 왕후 우씨의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우씨를 자신의 왕후로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역들 한국 사속의 사랑 남편이 죽자 시동생과 결혼해 다시 절대 권력을 누린 왕후 우씨 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취수혼은 세계 각지에서 확인되는데 형의 사후,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형사취수혼이 일반적입니다. 삼국지 부여전에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으니 흉노와 같은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고구려는 부여와 풍속이 유사했고
삼국지 동의전은 같은 책 안에서 중복 서술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고구려에서도 취수혼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료의 경우 그 무렵 취수혼이 고구려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였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료에서 발기의 태도를 보면 취수혼은 예외적인 혼인 형태였다고 여겨지는데 발기는 밤중에 우씨가 찾아온 것을 두고 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왕후 우씨는 유언에서 내가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고국 천황을 뵐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발기뿐 아니라 우씨 스스로도 취수혼을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산상왕의 취수혼은 이전의 제도일 뿐 당시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는 아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왕과 왕후 우씨의 결합을 고구려의 지배층이 문제 삼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제 계수는 산상왕이 형 발기에게 왕위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왕후 우씨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국상 을파소도 산상왕 대에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귀족 세력의 상당수는 산상왕을 지지했다고 짐작됩니다. 이로 보아 대다수 지배층은 산상왕의 취수혼에 큰 반감을 갖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어 산상왕의 즉위와 관련한 지배층의 동향을 고려해보면 취수혼이 극히 예외적인 혼인 형태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취수혼은 형제의 사후생활 능력이 취약해진 가족을 형제가 부양하는 한편 그 재산을 형제가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취수혼이 일반적인 사회는 친족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집단성, 즉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초기 고구려 사회는 왕위 계승에서 형제 상속이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관등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유대가 강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로 미루어 초기 고구려 사회에서 취수혼이 일반적인 혼인의 형태였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다만 3세기를 전후하여 고구려의 왕위 계승은 형제 상속보다 부자 상속이 원칙으로 고정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며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관계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포함한 친족 공동체보다 직계 가족이 더욱 중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면 산상왕의 취수혼은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의 사료는 취수혼이 일반적인 혼인 형태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었던 일면을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은 결혼 후 신부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취수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